네, 특검 수사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총 7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혐의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 직무유기 혐의 받고 있고요. 또 계엄 당일에 대통령실에서 문건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건을 본 적 없다라고 거짓 증언하는 등의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2024년 3월 이 삼청동 안가에서 이 비상대권 조치라는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위증했던 이런 혐의 등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속이냐 아니냐 그거를 가를 주요 쟁점이 보통 두세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 어떤 게 주요 쟁점인가요? 네, 우선은 혐의가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혐의가 소명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서 충분히 다툴 만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특검이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죠. 따라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7가지 혐의가 모두 소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구속의 필요성으로는 도망할 염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점을 특검이 입증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기보다는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입증을 성공해야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잖아요. 처음에 청구한 영장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장 청구에서 충분히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이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한 증거가 한 달간의 보강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새롭게 추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2가지의 점을 좀 밝혔습니다. 우선은 이 박 전 장관의 지시로 생성된 문건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의 구치소 수용 현황이라는 문건을 보고받았는데 이후에 문건 제목에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이러한 제목의 문구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박 전 장관이 위법성 인식을 충분히 했다라는 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박 전 장관의 지시로 현직 검사가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정황까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전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강했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전에 영장이 기각된 사유 자체가요. 핵심이 위법성 인식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충분히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다라는 점에 대한 보강은 충분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통상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혐의 소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강이 됐기 때문에 이 영장 재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순직 해병 특검에 나왔죠. 그간에는 다른 특검 조사에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출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최상병 특검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여러 가지의 사정을 들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이 3번째 소환 요청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금 최상병 특검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윤 전 대통령 스스로도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되어서 강제 구인 시도가 되는 것보다는 자진 출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최상병 특검팀에도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각각 부인하는 포인트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법리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특검이 집중적으로 물은 부분은 뭐였나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고 두 번째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도피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은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특검팀에서 밝힌 바로는 2023년 7월 31일에 대통령실 외교안보 회의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이 있는지, 경로했다면 그러한 경위는 무엇인지, 또 해당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항명수사를 지시했는지, 이 사건 전후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외교안보회의 당시에 경로를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로는 이 조사한 기록을 가지고 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라는 취지의 호통이었을 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달라든지 이러한 지금 범죄 사실과 관련된 호통이나 지시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겼던 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라는 지시 또한 없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해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는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치됩니까? 지금 이 VIP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은 김기현 전 지금 여러 가지의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일부 진술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다양한 물증이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이 부분도 특검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특검은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다음 소환 조사 일정을 24일로 잡고 있는데요. 24일 조사 때는 일단은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그러니까 이 서희건설 측에서 어떤 청탁의 대가로 넘어갔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추궁,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넸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금거북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21g 관절을 이제 옮기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던 디올이라든지 이 로저비비에 관련한 이 명품, 김기현 의원의 사모가 건넨 것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압수수색한 이 물건들을 분석하고 김기현 의원 내지는 그 사모 등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 100만 원대 가방은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도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백이 어떤 의례적인 선물이다, 뇌물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고요.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가의 100만 원대의 이 클러치만 발견된 것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메모도 함께 발견이 된 거죠. 이러한 메모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의 편지이기 때문에 사실 향후의 수사가 청탁금지법으로 시작해서 알선 수재 내지는 윤 전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뇌물죄의 공범 등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0만 원대라고 해서 뇌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조태용 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혐의 사실만 소명된다라고 하면 이미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고요. 증거인멸 혐의까지도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혐의만 소명된다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